네, 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정치평론가 유용하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총선을 딱 79일 앞두고 그야말로 메가톤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 이 소식에 여권이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윤심과 한심의 정면 충돌, 이 부분 보수이익을 대변하시는 우리 최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번 사건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는데요. 네. 뭐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님으로부터 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계획된 어찌 보면은 이 몰카 조작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조작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문제는 분명히 차제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영부인이든 사과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몰카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법대로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번 문제가 불거짐으로 해서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또 용산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금이 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대로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이제 간극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간극이 만약에 더 커져서 이게 부러지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양쪽 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그만두고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고 네. 또 다시 뭐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없고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네.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뭐 1, 2등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네.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봉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합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네. 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못 견딜 거라고 보여집니다. 권력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나눠갈 수 없습니다. 특히 네.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향을 봤을 때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예민한 문제가 있냐 하면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느냐라는 네. 문제, 그리고 특검법에 대한 문제, 향후 공천에 대한 문제가 걸려 네.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다시 역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권력 다툼을 하겠다 나서 한동훈 위원장을 가만 놔두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기반이 없습니다. 검찰밖에 더 한 게 있습니까? 자기 네. 정치적 세력도 없고 기반도 없고 비대위원회 김경률하고 몇 명밖에 없어요. 네. 정치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버티다가 이 모양새가 좀 있겠죠. 갑자기 내치게 되면은 네. 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좀 있다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파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은 이거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총선까지 일단 시간이 너무 없고 어차피 공천장에 도장 찍는 건 비대위원장이다. 그리고 명품백 받은 거 사과하라는 거 이거 국민들 여론으로 볼 때 잘못 아닌데 한동훈이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한동훈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측면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안고 가는 건데 네, 네. 그러나 이제 권력 생리는 전혀 다르다는 다른 것이죠. 문제다.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을 벌써 저는 얘기 나오는 원희룡도 있다 이거 원희룡도 있고 네. 예를 들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사람 특검법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해서 보호할 사람 네. 참 충분히 있죠. 실줄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실수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대권 후보라 그러는데 역대의 그 자료를 보면은 김무성 대표할 때도 이제 지지율이 높았어요. 대권 후보로서. 황교안 때도 그랬단 말이죠. 대표를 그만두면 지지율이 확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몰카 공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취재였거든요. 취재. 네. 취재 하나의 행위죠.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취재 윤리상 뭐 얘기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만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뭐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유 박사님은 봉합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재미교포 목사님께서 사실 목사님들은 이제 뭐 포교 활동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이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이제 준비하고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 영부인을 지금 공경으로 지금 몰아넣는 그런 공작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썩
뭐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도 속았다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 문제는 불거졌던 거고요. 또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이것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부풀려져 가지고 이것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이것을 제압하지 못하면 아마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을 뭐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또 어차피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문제다. 네, 올라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 뭐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등식을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거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약속 대련이다. 자기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획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저도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의심했었는데 어젯밤에 벌어진 일을 상기해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갑자기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무 개입 요소가 있다는 걸 비서실장이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불호령이 떨어져 빨리 중재하라고 여당 대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채널A를 통해 갖고 다 보도가 되고 어제 보도가 나왔죠. 상당히 급했다. 그리고 그것이 번져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뭐 이수정 후보 또 누구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뭐 루이 16세의 왕비까지 했단 말이죠. 그거는 금기어죠. 뭐 그것 때문에 뭐 경로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당연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빨리 막아야 되고 사전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번져 나가면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뛰는 후보들은 지금 나가면은 명분배가 어떻게 된 거야? 특검법 어떡하?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관계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또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것은 이제 선거에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또 뭐 전망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전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고 명백한 당무 개입이다. 뭐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도 예고를 했어요. 이게 당무 개입이고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당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출된 비대위원장, 당대표 보고 사퇴를 해라라는 것은 이건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별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급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 입장은 뭐 비대위원장 거치는 용산이 뭐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교수님도 우리 유 박사님 의견에 비슷한 생각이 동의하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당무 개입이 이제 확실시 되는 거고 또 자칫하다가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용산에서 좀 조심스럽게 이건 좀 더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사태가 우리 충청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먼저 유성을 이상민 의원 한동훈 인재 1호로 영입 인재 1호로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거치가 이상민 의원 입지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모양이 안 좋죠. 모양이 안 좋고 지금 이 충청권의 선거 판세에도 뭐 저는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지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금 이제 충청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틀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 반증이 뭐냐면 정진석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의정보고서 표지가리 하는 거 보셨잖아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윤심을 늘 강조를 했었고 또 뭐 충청의 아들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 사진이 이제 뭐 맨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것을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충청권에서는 어느 정도 네, 네. 또 먹히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총선 때마다 뭐 대통령 팔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건 많았습니다. 뭐 지금 정진석 의원 얘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사실 미래 권력의 줄서기 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됐잖아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까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내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기류도 좀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정치 기반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검사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차기 대권 후보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현재 다른 후보가 없으니까 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신기루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동훈이 대표를 그만두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극히 상식적이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네. 사과를 못하면서 여기까지 온 과정이 왜 그러냐? 네. 이 여권의 아주 특이한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의 권력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